또 하나의 대선 변수로 떠오른 이재명 민주당 후보 파기환송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단 20시간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5월 15일 이재명 후보 형량을 정하는 첫 재판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상황을 송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소송 기록을 송달받고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선고 20시간 만에 서류 송달이 이뤄진 건데 통상 열흘 정도 걸리는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5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습니다. 통상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듣는 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열 수 있지만 이 일정을 생략한 겁니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재판부는 약 2주간 기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 대표 형량을 정하게 될 파기환송심은 첫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범위로 한정해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일을 포함해 2번 만에 재판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지가 변수입니다.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을 추가로 열어야 합니다. 이 후보가 2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선고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 총 3회 재판 만에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진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내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 현직 대통령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한다면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에 관해 공식 검토한 적은 없지만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을 중단하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재판을 계속할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판을 멈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안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어제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결정을 했는데 바로 내려갔고 5월 15일 아예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형량만 채우면 되는 건데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요. 첫 공판에서 검찰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건데
오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요. 대법원으로 공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출마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잖아요.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 시비가 벌어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무자격 출마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자, 재판이 중단되냐?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전례는 없지만요. 충분히 벌어질 수는 있는 일입니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면요.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원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재판 중단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판사가 계속 재판하자 이러면요? 네, 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 심판, 이게 바로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건 뭡니까? 네, 맞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내면서요. 또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서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면 헌법재판 당사자가 되는데 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를 하고요.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 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헌재 소장,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선고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아, 탄핵 때 많이 살펴봤던 그 구도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권한쟁의 심판은요, 9명 중 5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4명을 확보했으면 1명만 더 설득을 해도 재판 중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거기서 재판 중단하라라고 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이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요. 헌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요.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거든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선 입법으로 이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신 거 바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벌써요.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